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가. 식사하러 나온 직장인들로 가득할 시간인데 여느 때보다 한산합니다. 확진자 수가 600명대였던 3주 전, 거리두기 개편을 앞두고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평소라면 길게 늘어선 줄로 30분 이상 기다려야 했던 유명 맛집도 대기줄이 절반 정도로 짧아졌습니다. 대신 배달 주문이 늘었습니다. 보통 줄 3겹 서 있을 시간인데 줄이 없어요. 그럼 배달을 하겠죠, 계속. 그리고 주문자는 훨씬 많이 오겠죠. 식사하러 온 손님도 업주도 갑자기 커져버린 확산세에 조심스럽습니다.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고 그러고 있죠. 다들 긴장한 상태예요. 델타 변이 생기니까 조심해야겠다 생각하는 거죠. 서울 중구의 먹자거리 역시 점심시간이 됐는데도 빈자리가 보입니다. 이틀 연속 확진자가 1000명대를 기록하자 손님이 지난주보다 30% 줄었다는 식당도 있습니다. 손님들은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일행과 대화도 거의 하지 않은 채 빨리 식사를 마치고 일어섭니다. 밥 먹기 전에는 식사하는 동안에만 일단 마스크 벗었고요. 그 전에는 일단 영화도 하거나 하는 게 있어요. 앞으로는 좀 신경이 좀 쓰이긴 할 것 같아요. 거리엔 마스크 벗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 될 거란 전망 속에 시내 곳곳을 오가는 사람들 표정엔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김모 씨. 방에서 화상으로 회의하고 업무도 원격으로 진행하는 게 무척 익숙합니다.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세에 회사에서 지난달로 끝내려던 재택근무를 다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또 집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직원들도 저도 그렇고 직원들도 재택이라는 거에 더 적응이 많이 됐고 회사 시스템도 처음에 재택근무할 때는 이제 뭐 클라우드망을 통해서 하는 이런 게 에러 사항이 많아서 직원들 PC 접속이 되고 안 되고 말들도 되게 많았는데 그것도 좀 더 업그레이드돼서 선릉역 근처에 있는 업체에서 일하는 이해담 씨도 마찬가지. 가까이 있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재택근무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회의도 줌으로 할 때가 더 많아지고 원래는 회사를 갔던 것들도 좀 재택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최대한 회사 내에 상주하는 인원을 적게 하려고 그런. 출근할 수밖에 없는 직장인들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점심에 도시락을 싸오거나 배달, 포장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아진 겁니다. 동료들끼리 모이지 말고 각자 자리에서 먹도록 한 업체도 있습니다. 회사들 주변 식당은 너무 붐비다 보니까 약간 좀 걱정도 되고 좀 무서운 부분도 있어서 좀 더 그 뒤로는 더 도시락을 좀 약간 되도록이면 매일 싸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내 체육시설이 문을 연 지난 1월 이후 아침 운동 후 출근하는 직장인 회원이 늘어났던 헬스장. 다시 손님이 줄어들까 전전긍긍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엔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어서입니다. 7월이면 새 거리두기 적용으로 어느 정도 일상이 회복될 수 있을 거란 바람은 또다시 기약 없이 늦춰지고 말았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오전 7시 반 신도림역 버스 정류장. 도착하는 버스마다 수많은 출근 시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버스 안 상황은 어떨까? 신도림역에서 목동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타 봤습니다. 이미 10,000원을 잃어 겨우겨우 올라탄 버스.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없을 정도로 승객들은 다닥다닥 붙어있고 창문을 닫은 채로 에어컨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감염에 취약한 밀집, 밀접, 밀폐, 이른바 산밀환경 속에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좀 밀집된 공간에서 이제 여러 다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아무리 마스크를 썼다고 해도 이제 너무 이렇게 모여 있는 자리에서 좀 불안감이 좀 많이 있지 않나. 가급적 자제는 하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지나치면서 마주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같은 공간에 모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불안 심리는 있죠. 같은 시각 1호선과 2호선 환승역인 신도림역 역시 출근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최소한의 방역수칙인 거리두기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역 간 사이에 문이 잠깐씩 열리고 닫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상당 시간 동안 닫혀 있는 상태에서 실내 에어컨도 막 가동되고 아무래도 전파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마스크가 유일한 이제 내 방어막인데. 이른바 지옥철로 불리는 서울 지하철 9호선.
비교적 한산한 상태에서 김포공항역을 출발해 10분 뒤 가양역에 도착하자 열차는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시간대와 상관없이 밀집도가 높은 환경에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당분간 자가용을 이용하겠다는 시민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주말이나 다음 주 뭐까지는 가능하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미팅도 가능한 자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유동 인구를 줄이기 위해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20% 감축했는데 오히려 밀집도를 높여 감염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서울 노원구청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오전부터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하루 천여 건, 4차 대유행이 시작된 뒤 2배 가까이 늘어난 검사량에 의료진은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좀 줄었다가 다시 또 늘어나니까 좀 많이 분들이 오셔서 그런 게 힘든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한 2-3배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덥고 그리고 민원인분들도 기다리시니까 너무 힘드시고 가끔씩 뭐 화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선별진료소 천막 곳곳에 선풍기와 냉풍기가 설치돼 있지만 30도 가까이 오른 무더위를 이겨내기엔 역부족입니다. 하루 12시간 가까이 방역복을 입고 더위와 싸워야 하는 탓에 방역복에 구멍을 내 열을 식히기도 합니다. 검사를 기다리는 시민들도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선별진료소의 경우 검사자가 몰려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합니다. 1시간 기다린 거 같아요. 1시간? 더운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무더위 속 기다림에 지쳐 검사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저희는 그분들을 다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임시선별 검사소를 한 군데 더 설치할 예정이고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백화점 인근 삼성역 선별진료소의 경우 하루 2,000명 넘는 검사자가 몰렸지만 일부 지역엔 100명 안팎이 찾는 선별진료소도 있습니다. 지역과 진료소별로 대기 시간이 천차만별인 만큼 시민들에게 대기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저는 미리 좀 전화하고 오는데 전화해도 오는 사이에 또 막 줄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냥 어플 같은 거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또 지자체가 운영하는 임시 선별진료소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민간 의료기관이나 지역별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다 이렇게 임시선별 기관을 민간 의료기관과 협조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도 좋은 대안일 수 있지 않나라는 거고요. 4차 대유행이 진행되면 더 늘어날 검사량. 이를 분산시켜 효율적인 검사를 유도하는 방역당국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영국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지 시간 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2천여 명으로 1월 하순 이후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어서며 약 5개월 반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입원은 386명, 사망은 33명으로 지난 7일간의 합계 기준으로 입원과 사망은 이전 7일간에 비해 각각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7월 19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규정을 대부분 폐지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Let's be clear why infection rates are so high. Because the Prime Minister let the Delta, or we can call it the Johnson variant, into the country. 야당의 비판에 존슨 총리는 신중한 접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What we're doing, Mr. Speaker, is cautiously, prudently moving from legal diktat to allowing people to take personal responsibility for their actions.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 선진국들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사망자가 과소평가되고 있다며 조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We have just passed the tragic milestone of 4 million recorded COVID-19 deaths, which likely underestimates the overall toll. 더불어 여수스 총장은 변이 바이러스와 백신 불평등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 일부 지역에서는 죽음의 물결이 일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서울 한강대교 위 심하게 부서진 차들이 도로 위에 서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코로나 영업 제한 시간 직후인 어젯밤 10시 반쯤. 달리던 승합차가 승용차와 택시 등 차량 석 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30대 승합차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체포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고층 아파트 외벽에서 피어오릅니다. 어제 저녁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의 에어컨 실외기에서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불은 다친 사람 없이 40분 만에 꺼졌지만 연기에 놀란 주민 50여 명이 급히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경기도 평택에서는 출퇴근용 관광버스가 1m 아래 밭두렁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기사와 탑승객 등 4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마주오던 차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는 버스기사 진술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천장까지 검은 연기가 자욱합니다. 연기를 본 사람들은 서성이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오후 2시쯤 출국장 엘리베이터 기계장치실에서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불꽃이 일면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공항공사 보안하시는 분들이 승객분들 접근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으시고 계셨고, 점점 연기가 확산되니까 막으시는 범위를 점점 더 넓혀가지고 뒤로 계속 막으시더라고요. 당시 터미널에 사람이 많지 않아 다치거나 대피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50분 만에 출국장에 차오른 연기를 빼내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아침 7시 반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달리던 차의 시야에 맞은편에서 역주행하는 승용차가 포착되고 놀란 운전자는 차선을 바꿔 가까스로 피합니다. 역주행 운전자인 60대 남성은 양주요금소 부근에서 노오지 분기점까지 20km 가까이 차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40km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은 운전자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가도로 아래 차도 곳곳에 성인 주먹만한 콘크리트 조각이 보입니다. 오전 11시 반쯤 무려 48년 된 광주 동은고가 위쪽에 쌓여있던 콘크리트 부스러기들이 도로에 떨어진 겁니다. 2시간가량 차량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광주시는 고가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보령에서는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50대 남녀가 염전 수로로 추락해 여성이 숨지고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조종하던 패러글라이더가 60m 상공에서 엔진 고장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경복궁 왕세자의 공간 동궁권역입니다. 이곳에서 고종 5년 1868년에 지은 것으로 보이는 화장실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가로 10.4m에 너비 1.4m, 깊이 1.8m의 큰 구덩이입니다. 바닥과 벽면은 돌과 진흙을 이용해 꼼꼼하게 방수를 했습니다. 회충, 편충 등 기생충알이 대거 나왔고 가지, 들깨, 오이 씨앗과 각종 꽃가루, 소머리뼈가 출토됐습니다. 눈길을 끄는 점은 물을 이용해 미생물 발효를 유도하는 현대 정화조와 원리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바닥에서 50cm 위, 낮은 곳에 있는 입수구로는 악취 유발 없이 물이 계속 흘러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분변이 발효된 뒤 가라앉으면 퇴비로 이용했습니다. 그 위에 고인 오수는 사람이 퍼냈고 비가 많이 오더라도 높게 위치한 출수구로 물이 빠져나갔습니다. 입수구의 바닥면이 출수구보다 80cm 정도 가량 낮게 만든 것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 물이 이제 넘쳐 나갈 때 일부 정화된 물이 나간다라는 점. 실제 구덩이 밖에서는 기생충알이 나오지 않아 위생적 구조임이 확인됐습니다. 익산 왕궁리와 경주 등지에서도 화장실 유적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정화 시스템이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다 물을 이용해서 버려지는 문화였었습니다. 이렇게 버리지 않고 모아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은 여기가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화장실은 한꺼번에 10명, 하루 150명 정도가 이용 가능했습니다. 임금 등 주요 인물은 매화틀 같은 이동식 변기를 이용해 화장실은 궁녀와 군사 등 직원용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궁궐은 중심 권역 위주로 발굴이 이뤄졌기 때문에 주변부에 있었던 화장실이 발굴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제네시스가 처음 선보인 전기차입니다.
기존 G80에서 파생된 차로 겉모습은 거의 같지만 내연기관 대신 전기로 움직입니다. 제네시스 전기차 출시를 시작으로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던 국내 전기차 시장도 한층 더 커질 전망입니다. 아직은 시장 초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점점 럭셔리 EV 시장에 대해서 점점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 자동차 업체들도 하반기 출격 준비에 분주합니다. 먼저 BMW는 최근 생산을 시작한 새 전기차 모델의 사전 예약에 들어갔습니다. 아우디와 벤츠, 볼보도 저마다 새로운 고급 전기차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단점이었던 충전 인프라 부족이나 일충전 주행거리 같은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가 됐거든요. 결국은 이제 자동차의 순수한 퍼포먼스나 옵션이나 이런 고급화에 대한 것들이 차별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프리미엄급 전기차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경쟁은 점차 강화되고 자동차 업체들이 고급 전기차 대전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에도 더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종로의 극장 앞에서 만난 영화 속 주인공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종로의 극장가는 중요한 문화 중심지였습니다. 영화 속 배경인 피카디리, 단성사와 함께 서울극장은 종로 3가의 황금 삼각지대로 불렸습니다. 자, 3, 4, 5에 얼마 없어요? 극장 매표소 앞엔 언제나 길게 줄이 늘어섰고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안표도 극성했습니다. 상영 시간이 다가올수록 부르는 게 값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멀티플렉스 극장에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CGV에 흡수된 피카디리 외에 단성사와 스카라, 명보극장 등 종로 일대 인기 영화관들은 그렇게 사라져갔습니다. 자꾸 없어지는 추세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가 낭만을 쌓고 하던 데는 많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런 데서 안타깝죠. 무엇보다 코로나19는 직격탄이 됐습니다. 지난해 영화관 관객 수, 매출액이 곤두박질 치는 대참사가 벌어졌고 문화계에선 영화 산업 타격이 가장 컸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OTT의 공세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더 강력해졌습니다. 문 닫는 중소영화관이 갈수록 늘면서 그 안에 둥지를 튼 독립영화관들도 앞날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추억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보이지 않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끊어지게 돼버린 것이죠. 저희 극장이 과연 옮겨갈 만한 그런 극장이 있을까? 얼마 전 봉준호 감독은 칸 영화제에서 영화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8, 90년대를 풍미했던 종로의 영화관 시대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창원의 한 종합병원 야외 무대. 오케스트라의 힘찬 연주가 울려 퍼집니다. 성악가의 노래에 비장한 선율을 받쳐주기도 하고 해금에 맞춰 경쾌하고 아름다운 연주도 선사합니다.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발달과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전체 단원 30명 가운데 20명은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입니다. 병원에서 의료직이나 행정직과 별도로 예술직을 만들고 장애인을 선발해 오케스트라를 꾸렸습니다. 처음에는 9명이 출발해서 15명, 지금은 20명까지 고용을 했습니다. 또 이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독립도 할 수 있고 또 부모님들의 시름을 들어주는 의미로 있어서 단원들은 하루 4시간 이상 주 5일 근무를 하며 최저임금보다 많은 월급을 받습니다. 또 정규직이기 때문에 4대 보험과 퇴직금은 물론 병원 할인 등 다양한 복지 혜택도 받게 됩니다. 일자리를 얻은 것도 기쁘지만 무엇보다 공연으로 환자와 가족들에게 휴식과 위안을 줄 수 있어서 성취감도 큽니다. 일자리도 하게 되어서 너무 좋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배우면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기업형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은 국내에서는 처음. 지역사회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자신의 적성과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우수 사례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체육이라든지 또 IT 분야라든지 능력 있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이 능력 있는 장애인들에게 사회에서 조금 더 관심과 지원을 한다면 이런 정규직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장애인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보여준 오케스트라 창단. 지역사회에서 선순환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우주 관광기업 버진 갤럭틱의 유인 우주선 유니티가 모선 2부에 매달려 활주로를 이륙합니다. 유니티에는 버진 갤럭틱의 창업자 리처드 브랜슨 회장과 조종사 2명 등 모두 6명이 탑승했습니다. 고도 14km 상공에 도달한 순간 2부에서 분리된 유니티가 자체 로켓을 분사해 우주 공간의 경계선으로 날아오릅니다. 유니티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우주 비행으로 인정하는 고도인 80km를 넘어 89km 상공까지 도달했습니다. 탑승자들은 이 과정에서 중력이 거의 없는 미세 중력 상태를 3, 4분간 즐겼습니다. I have dreamt of this moment since I was a kid, and but honestly, nothing could prepare you for the view of Earth from space. I mean, the whole thing was just magical. 지난 2004년 설립된 버진 갤럭틱은 25만 달러, 우리 돈 2억 8천만 원의 우주 관광 티켓을 이미 600장 이상 팔았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 유명 배우와 부호들이 티켓을 샀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인 상업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첫 민간 우주 관광객 타이틀을 브랜슨에게 빼앗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오는 20일 우주 관광에 나섭니다. 자신이 세운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의 로켓을 이용해 고도 100km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예정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 역시 오는 9월 민간인 4명을 우주선에 태워 지구 궤도 비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억만장자들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민간 우주 관광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でもちょっと猫がキュッと映った瞬間になんかちょっとみんなこう気持ちが和やかになるというか愛らしい姿見えてちょっとほっこりするような気持ちがありました。ああいう猫実際飼いたいです。とても迫力のある映像でびっくりしました。Pacrtao sam na ovom sprudu kako se plima povukla. Imao sam negdje oko 3,5 sata na raspolaganju, evo sad već plima stiže. Inspiracija stiže od tradicije svete geometrije širom svijeta, kršćanska, budistička, hinduistička tradicija, također stečci. Uglavnom, da, inspiracija. Ideja ima na pretek, ali evo, vrijeme je ograničeno. Tako je, nestaju radovi, more ih briše, ali sutradan je na raspolaganju nova površina koja se može ponovno incrtati i tako kreaciji i mašti, evo, nikad kraja. 고려 청자에 새겨진 포도넝쿨 속 아이.
이중섭의 그림으로 되살아난 듯합니다. 이중섭은 학생 시절부터 우리 문화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난 때문이 아니라 학생 때부터 시도한 은지화에서는 전통 은공예품의 미감이 느껴집니다. 무수한 점이 원형을 이루며 움직이는 듯한 김환기의 전면점화는 500년의 시간을 거슬러 분청사기와 아름다움을 공유합니다. 한국 대표 문화재 10점에서 우리 근현대 작가의 창작의 원천과 그 특징을 확인하는 전시입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이 구분되어 있는 우리 예술계에서 시간의 경계를 허문 보기 드문 시도입니다. 국가에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 가운데 넉 점과 지난해 경주 남산 약수곡에서 출토된 불조도 나왔습니다. 한국 미술의 다양한 미감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제 덕수궁 미술관에서 확인해 보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늦봄에 탐스럽게 피어나는 모란. 옛사람들은 모란을 부귀영화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궁궐에서도 왕실의 안녕과 번영이 대대손손 이어지기 기원하며 곳곳에 모란꽃을 장식했습니다. 보건공주 홀레복에는 그런 바람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경사는 물론 숨진 왕과 왕비를 국가의 조상신으로 모시는 흉내에도 장중한 모란꽃이 등장합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란의 아름다움은 물론이고 모란에 담겨진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좀 고스란히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창덕궁에서 모은 모란향 속에서 꽃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허공에 또 다른 태양이 떴습니다. 99개 로봇 거울이 미세하게 태양을 따라 움직이며 물안개가 분사되고 있는 곳에 빛을 반사합니다. 맑은 날, 바람이 없는 순간에만 나타나는 찰나의 태양. 관객은 반가움의 미소를 짓습니다. 자연이 허락해야 되는 것과 관객이 기다려줘야 되는 것, 보이지 않더라도 무언가 작동하고 있는 것. Even though our modern lives are very scheduled and things feel like they have to happen on time, not everything is under our control, and that's also okay. 김치앤칩스는 디지털 디자인을 전공한 한국인과 물리학을 전공한 영국인이 만나 결성한 미디어 아티스트 그룹입니다. 12년간 자연과 기술을 활용해 형식을 넘어선 이미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각기 다른 630개 거울과 빛으로 자연과 인간 사회를 형상화한 작품으로 오스트리아 프릭스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상 우수상, 유럽 미디어 건축 비엔날레 미디어 아트 부분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That really you're just trying to help people create a new understanding about the way the world works. 시도하고 배우고 수정하고 정정하고 이러면서 실은 다 같이 진보하는 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사람은 기술 공유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시행착오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을 온라인 등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Shame that like so much talent doesn't want to stay here, and I think that what we're trying to do is build really sustainable ways for people to be artists for a long time in the country. 한국과 영국에서 뭘 시켜도 나오는 김치와 감자튀김. 김치앤칩스는 친근하지만 깊이 있는 작품을 내놓으며 사회에 필요한 시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